간다! 지난 시간에 스포츠클럽 수업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들 평생토록 하는 평생 스포츠에 기반이 되어 있고, 그런데 학교 여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녹여봤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마석, 평내 호평, 묵현리 근처에 자전거 도로가 있지, 자전거 여러분들 타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 스포츠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야기, 라이딩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목적은 뭐냐면, 어차피 자전거를 잘 알고 열심히 타는 학생들은 그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거예요. 걔네들보다도 자전거를 아예 모르는 학생이 나중에 사랑하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자전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공통관심사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꿀리지 않고 이것저것 몇 마디라도 꺼낼 수 있을 정도? 또한 느낌이 와가지고 자전거를 타려고 할 때, 입문하려고 할 때 그래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알아갔으면 하는 그런 거. 그래서 깊은 내용보다는 아주 얇은 내용으로 얄팍하게 자전거에 대한 개론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눠놨냐면요, 선생님이 자전거를 접하게 된 계기, 종류가 뭐가 있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면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팁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자전거 선생님이 접하게 된 계기, 어찌 보면 자전거의 효과가 될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이 4월달, 5월달 정도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잊고 싶은데 몸을 좀 고생시키고 싶었어요. 나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뭐 야구든 축구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자전거 도로가 다행히 있어가지고 저가형 자전거로 그냥 무작정 나갔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나갔어요. 1시간 반인가 탔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냐? 무념무상 모든 걸 잊게 됩니다. 잊었는 잊었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건 1시간 반 동안 탔잖아요. 체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몇 번 탔어요. 몇 번 타니까 이제 고개가 위로 들게 돼요. 주변을 살피게 돼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또한 타면서 옆에 사람들도 보고 자극도 받게 돼요. 와, 운동 열심히 사는구나. 저렇게들 사는구나. 삶의 질이 향상되더라. 그래서 선생님, 이제 가족, 누굴 욕하는 건 아니고 가족이 정말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꼬셔봤어요. 여보, 너무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타볼래? 처음에 안 탔어요. 한번 꼬시고 타고 하더니만 지금은 개인 자전거를 사셨어요. 그래서 같이 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대더라. 자전거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종류가 뭐가 있느냐? MTB고 로드고 하이브리드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MTB, 마운틴 바이크, 산에서 타는 겁니다. 로드 바이크, 길에서 타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뜻이 정확하게 뭐냐면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요소를 둘 이상 뒤섞음, 즉 MTB와 로드의 성질을 뒤섞은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미니벨로 PC가 있겠습니다. 특징을 간단하게 볼까요? MTB는 산이다 보니까 오르락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길이 울퉁불퉁하고,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퀴가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구동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기압비가 높습니다. 엄청 높을 때는 아주 낮은 기아로, 엄청 내리막길을 할 때는 높은 기아로 가서 기압비가 높습니다. 오락내리락 조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것도 아무리 낮은 것도 걸어가지 않고 다 자전거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가 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뭇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해야 되겠죠. 충격을 완화시키는
쿠션이 있습니다. 샥이라고 그래서 앞에 축축 두 개의 기둥으로 탁탁 충격을 잡아줍니다. 요거는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MTB의 특징. 이제 로드는 MTB와 다르게 빨리 가야 되겠죠? 바퀴가 얇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엄청 가벼워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000만원짜리 로드는 새끼손가락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드도 또 종류가 있어요. 저는 로드라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싶습니다. 네, 에어로 로드. 인체 역학 따위는 중요치 않아요. 자전거 역학으로 어떻게 해서든 바람의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이려고 만든 거.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엔듀런스, 오랫동안 타려고. 네, 공기 저항 따위는 중요치 않아요. 아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탈 수 있도록 만든 로드. 올라운드, 이것저것. 에어로와 엔듀런스를 짬뽕시킨 것. 그래서 우리 자전거 도로 가보면 로드 자전거 많이 타는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입문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올라운드 로드 자전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향을 찾으면, 명확히 찾으면 빨리 갈래, 오래 갈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는 이 두 가지를 섞은 거라고 그랬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나 뭐 이것저것 짬뽕한 것들을 아마 아주 매력적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의 특징을 모아놨으나 이도저도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도 내야용 작은 글러브, 외야용 넓은 글러브가 있는데 올라운드 글러브는 그거 가운데 글러브거든요. 근데 올라운드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내야도 안 되고 외야도 안 돼요. 이것저것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노도 될 수가 있다는 것. 네. 하지만 처음에 입문하고 나는 선생님 30분 이하로만 타요. 학원 갈 때 타요. 마실용으로 타요. 그러면 충분히 하이브리드도 괜찮습니다. 울퉁불퉁 잠깐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미니 벨로는 뭐냐면 벨로가 프랑스 말로 자전거입니다. 미니, 작은 자전거. 엄밀히 말하면 작은 바퀴의 자전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다 접을 수 있게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휴대하기 편하도록. 자동차 뒷트렁크에 넣기 편하도록 미니 벨로. 픽시 자전거는 뭐냐면 픽스가 고정이잖아요. 고정. 뭘 고정시켜? 기어를 고정시킨다. 기아를 바꾸는 게 없어요. 고정된 기아로 쭉 가는 겁니다. 완전 평지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저는 체력 향상을 극단적으로 할래요. 기아 바꾸지 않고 오르막길이든 뭐든 간에 그냥 똑같은 기어로 갈래요. 픽시 자전거. 이렇게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입문을 하게 되면 저가용으로 한 20-30만 원짜리 하이브리드,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돈이 많이 없죠. 그 다음에 집 안에 주차를 할 수가 없죠. 바깥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저가용 하이브리드로 그냥 간단하게 타다가 나중에 제대로 한번 타보겠다. 산에서 타겠다, 길에서 타겠다. 길에서 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올라운드로 갔다가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전거 자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프레임은 뭐냐면 인간으로 말하면 뼈입니다. 철로 된 프레임, 알루미늄으로 된 뼈대, 카본, 티타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철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녹이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루미늄은 철에 비해서 약간은 가볍고 비가 와도 내구성이 튼튼합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대를 이렇게 이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햄질을 하는 건데 거기가 미용상에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고 거기가 부러질 수가 있겠네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아주 내구성이 튼튼하고 아주 일반적인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카본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완하고 아주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음새가 없이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 프레임 그대로. 자, 그리고 티타늄은 거의 이제 없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티타늄은 비행기 소재죠. 아주 가벼운 철.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의 자전거. 그래서 이거는 프로 선수도 이거는 거의 안 합니다. 고가의 카본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는 아마 철은 20만 원 이하, 알루미늄은 아마 20에서 한 150, 카본은 한 100만 원에서 넘게는 한 1200, 1300만 원까지 가는 카본이 있습니다. 프레임 그렇게 되고, 구동계는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엔진입니다. 이렇게 엔진이 이제 우리가 발로 밟는 엔진이 있는 반면에 그걸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기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뒷바퀴에 보면 좀 복잡하게 스프라켓이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7칸이냐 8개, 9개, 10개, 11개, 12개로 나눠져 있고요. 앞에 페달, 앞에 보면은 페달 근처에 보면은 1칸이냐 2칸이냐 3칸이냐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앞에는 3개, 뒤에는 7개다 그러면 7, 3, 21단, 8, 3, 24단, 9, 2, 18단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 초등학생들은 기아를 바꿀 일이 거의가 없죠. 그래서 앞에는 1, 뒤에는 7. 7단이 주로 기본 세팅이고, 우리 하이브리드 가장 이제 저가용이 주로 뭐가 나오냐면 7, 2, 14, 7, 3, 21, 8, 2, 16, 8, 4, 24단까지는 아주 저가용으로 좀 둔탁한 기아가 되겠죠. 그렇게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입문하게 되면 로드나 MTB를 타게 되면 보통은 이제 11단에서 요렇게 가거나 MTB는 요렇게 가거나 MTB 로드 왔다 갔다 하면서 타게 됩니다. 이 정도는 타야 내가 원하는 기아를 이제 바꾸면서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장사하는 것 같아서. 자, 휠셋은 뭐냐면 여러분들 승차감입니다. 바퀴예요. 바퀴. 쇠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바퀴 휠셋. 타이어 그 안쪽에 있는 거.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느냐 카본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되어 있고요. 무게 차이, 그 다음에 안정성의 차이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내가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운동의 효과. 내가 최대로 빨리 갈 수 있는 속도에서 60에서 70%, 60에서 70%를 40분 정도 타면은 그때부터 내 몸에 신호가 옵니다. 아, 나 도저히 못 타겠다. 그 신호가 뭐냐면 내 몸에 있는 탄수화물을 다 쓴 거예요. 탄수화물 다 쓰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에너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몸에서 이제 못 타겠다 신호가 오고, 그때부터 내 몸에 있는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지방이 이제 바뀐 이제 에너지원으로 되는데, 그때부터 힘들어지면서, 왜냐면 에너지 체계가 바뀌게 됐기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지방이 결국에 나중에 3, 4일, 5에는 단백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60% 정도로 강도를 맞춰놓은 다음에 40분 이상 타야 내 몸의 균형을 맞으면서 뺄 살은 빼고 또 붙을 살은 붙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타야 운동의 효과를 본다는 것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타면서의 팁입니다. 자전거 너무 좋은 운동인데 좀 위험한 운동이기도 하죠.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알아두면 좋잖아요.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는 거의 10중 8구 뒤에 있는 자전거가 법적 책임을 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방 예의주시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요. 뒤에 있는 자전거가. 예를 들면 자전거 그 도로를 보행자 도로랑 같이 있죠. 앞에 강아지를 끌고 간다거나 갑자기 뛰어든다거나 추월을 한다거나 앞에서 무슨 상황이 발생했는데 들이받았다, 뒤에 있는 그 자전거가 많은 확률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에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전거 도로의 규정 속도는 20km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책임지는 속도는 아니고 권장 속도인데 20km 안에 가면 내가 어느 정도는 다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30km, 40km 이상 가게 되면 큰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죠. 자전거 전용 도로의 거의 100% 중에 90%는 보행자 도로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트레킹도 하고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요. 심지어 보드도 타고, 킥보드도 원래는 안 됐는데 올해 몇 월 달부터 하여튼 킥보드도 탈 수가 있게 됩니다. 자전거 저 정도의 자전거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조심에 또 조심하면서 타야 되겠습니다. 피해가면서요. 자, 그 다음에 평소 길이 인도와 차도로 나눠져 있죠.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가끔은 인도와 차도 갈 일이 있겠죠. 법적으로 궁금하지 않아요? 자전거도 바퀴가 달려져 있죠. 차입니다. 잔차. 차기 때문에 인도는 뭐예요? 사람이 다니는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 그래서 자전거도 실은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로 가끔은 가고, 인도에 사람이 없으면 뭐 자전거 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울 한복판이나 사람이 많은 평내호평 뭐 그쪽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인도에서 걸어 다녀야 됩니다. 자전거를 자꾸 걸어 다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횡단보도를 걷게 돼요. 횡단보도는 도로 위에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신호를 받아서 걷는 인도랑 다름없죠. 그래서 인도에 준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잡고 걸어가야 돼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횡단보도에 초록불이고 정정당당하게 그냥 자전거를 타고 건너요. 그런데 혹시나 무슨 일이 발생을 했어요. 누구 책임이야? 자전거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걸어 당겨야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는 규정이 그렇다는 것. 네, 책임질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이용. 내가 어디 멀리 갔다가 자전거가 빵꾸가 났다. 아니면 점프라 그래서 어디와 어디는 이제 자전거를 못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지하철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 규정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은 못 탑니다. 버스 못 타요. 고속 버스는 밑에 이제 짐칸이 있기 때문에 짐칸에 실을 수는 있습니다. KTX는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하철 못 타긴 하는데 허용되는 날이 있습니다. 주말엔 탈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못 타고 맨 앞칸, 맨 뒷칸만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자전거, 지하철은 맨 앞칸, 맨 뒷칸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자전거 너무 좋은 운동인데 위험한 운동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타면 탈수록 느끼는 것. 함께 타면은 멀리 가고요. 혼자 타면은 빨리 간다. 그런데 또 자전거는 다른 것 같기도 해요. 함께 자전거를 타면 멀리 가기도 하고 또 빨리 가기도 한다. 왜냐하면 공기 저항을 다 피해 주잖아요. 앞사람이. 자전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